오늘 일단 해외 축구 3경기에 NBA는 일단은 전 경기를 다 하긴 할 건데 뭐 내일 확정분에 있어서 몇 경기가 좀 빠질 수는 있어 보여요. 어쨌든 간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해외 축구 첫 번째 경기 AT 마드리드 대 레반테. 이 경기에는 일단은 AT 쪽 결장자는 있어요. 야닉 카라스코가 오늘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로 아마 못 나오는 것 같아요. 다니엘 바스가 발렌시아에서 오자마자 또 부상, 앙투안 그리즈만이 또 못 나오고 수비 쪽에 펠리페 출전 정지, 여기에 또 호세 이메네즈도 못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에르모소도 얘도 코로나로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수비 쪽 자원들이나 뭐 사이드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더 쪽으로 배팅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 레반테가 사실 수비가 안 되지 공격이 아예 안 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더 쪽의 배팅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라리가 최근에 또 오바가 많이 나오는 흐름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레반테도 좀 빠져요. 무스타피가 이제 수비 쪽에 빠지고, 솔다도 공격 쪽에 이제 출전 정지,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 클레르크나 뭐 베조, 뭐 핵심 미드 캄파나가 지금 이렇게 불투명 사이즈여서 이 선수들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합니다. 다 이제 좀 중요 선수들인데 불투명에 떠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일단 AT 마드리드 승부입니다. 어쨌든 지금 레반테 이거 원정 성적 보세요. 이거는 사이즈가 사실 별로 없는 수준이고, 오늘 경기는 아마 수아레즈, 뭐 그리즈만 애초에 못 나오고 수아레즈가 선발로 안 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뭐 최근에 이제 앙헬 코리아가 상당히 좋은 폼으로 이제 공격 쪽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마테우스 쿠냐 정도 나오면은 레반테가 어쨌든 잠그는 수비 자체는 좀 못하기 때문에 AT가 무난하게 저는 그래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오바는 굳이 보면 오바, 이 정도 사이즈로 보고 넘어가고요. 요 경기가 이제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하실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의견이 좀 갈릴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인터밀란의 핵심 미드필더 바렐라가 오늘 출전 정지로 못 나옵니다. 얘는 뭐 활동량도 좋고 킥도 좋고 뭐 그런 선수예요. 공격적인 재능도 좋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있는 뭐 그런 미드필더가, 핵심 미드필더가 못 나오고, 아탈란타에서 데려온 사이드백 고젠스가 여전히 못 나오고, 공격 쪽에 호아킨 코레아 사실 쓸모 없고요. 여기에 수비 쪽에 바스토니가 지금 불투명 사이즈예요. 요 정도 인터밀란의 요 정도 사이즈고, 리버풀은 누가 결장하냐? 거의 풀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경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매치업은 사실 이거 세리에랑 프리미어리그는 리그 수준 차이가 좀 나요. 지난번에 이제 AC 밀란이랑 리버풀 경기나 뭐 이런 것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리그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사실 리버풀의 100% 전력으로 지금 인터 밀란하고 붙는다? 이거 리버풀이 원정이어도 지는 그림은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0% 전력으로 붙었을 때 인터밀란이 뭐 무는 캘 수 있어도 승리 확률은 거의 제로 수준인데, 지금 리버풀이 100%냐라고 물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풀라인업이라고. 100%가 아닙니다. 지금 리버풀은 좀 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게 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리버풀 같은 경우 지금 살라마네가 네이션스 컵에 다녀오고 최근에 경기에서 뛰는 거를 봤을 때 일단 체력적인 부담이 확실히 그런 게 느껴져요. 지난 벌리전에서도 공격 쪽에서 조금 삐그덕거리거나 확실히 폼이 한창 좋았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리버풀이 제일 좋았을 때가 이제 한창 가을 겨울 느낌, 뭐 한 12월 정도 해가지고 그때 AC 밀란하고 이제 한창 이제 챔스 조별 예선하고 그때 리버풀은 진짜 잘했거든요. 경기 보면은 와 하면서 경기를 봤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져 있어요. 지난 벌리전을 보더라도 수비에서 중심을 지켜줘야 될 반다이크조차도 조금 불안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었고, 공격 쪽의 선수들도 피르미노는 뭐 사실 좀 마탱이 갔었고, 뭐 살라 마네가 해줘야 되는데 살라 이놈은 네이션스 우승하고 와가지고 살짝 퍼진 느낌이고, 마네는 잘못 말씀드렸어. 마네는 살라 같은 경우도 좀 복귀하자마자 바로 출전하겠다고 좀 그런 의지를 내비치고 이런 정신적인 측면은 좋았는데, 확실히 경기 나왔을 때는 폼이 좀 떨어져 보였어요. 제가 볼 때 지금 리버풀 상태는
뭐 0에서 100까지 이렇게 퍼센트로 했을 때 8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기존 리버풀이 최대치에서 이제 80% 정도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요 정도 사이즈고 인터밀란은 뭐 네이션스 차출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보다 훨씬 더 없었기 때문에 전력 자체가 괜찮고, 특히나 홈 경기 이런 사이즈를 봤을 때, 특히나 지난 경기 리버풀 수비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거 리버풀이 실점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어쨌든 미드필더진에서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이 조금 나은 부분은 있는데, 인터밀란은 홈인 부분을 좀 감안하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리버풀이 아예 가둬놓고 두들겨 팰 정도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인터밀란이 잡으려면은 무조건 수비해야 돼요. 이거 화력전으로 간다면은 인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결국 어떻게 나오냐가 좀 중요할 부분이 있는데, 화력전으로 가면 리버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서 결국에 약간 실리적인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실리적으로 간 다음에 실점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리적으로 간다는 게 우리가 실점을 안 하고 역습 때려서 한 골 넣고 어떻게 하다가 비기거나 이긴다, 이게 전략인데, 지금 리버풀의 공격 쪽의 작업을 보면은 이 인터밀란은 좀 실리적인 축구가 저는 효과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1대1 내지, 사실 승리 확률은 그래도 조금은 낮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무승부 확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인터밀란 프란 쪽이라고 보고, 이거를 뭐 리버풀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버풀 쪽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일반승 이거 제가 볼 때 좀 많이 불안합니다. 많이 불안해 보이고, 저는 인터밀란 프란 쪽을 보고요. 언어반은 굳이 보면 오바 느낌입니다. 근데 딱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시나 좀 인터밀란이 실리적인 색깔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리버풀의 이제 최전방의 공격진들의 몸 상태가 정상 컨디션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리버풀이 한 2달 전 리버풀이었으면 그냥 오바 찍으면 무조건 먹고, 리버풀 찍으면 먹거든요. 근데 그 정도 사이즈가 지금 폼이 아니기 때문에 오바 쪽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뭐 사실 요쪽도 그렇게 뭐 엄청 좋아 보이거나 그런 사이즈는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이쪽으로 봅니다. 세 번째 경기 이제 잘츠부르크 해축은 마지막인데, 바이에른 뮌헨 요 경기예요. 요 경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 두 팀 간의 전력 차나 뭐 이런 뭐 부상이나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이에른 뮌헨의 압승입니다. 뭐 4대0 5대0 경기예요 사실. 어쨌든 뭐 부상자 쪽 살짝 보면은 뭐 베르나르도나 뭐 유누조비치, 오코나, 공격 쪽에 뭐 세스코, 코이타, 그러니까 누수가 조금은 있는 어느 정도 있는 이제 잘츠부르크 쪽이고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 지금 노이어, 그리고 폰지, 알폰소 데이비스랑 뭐 레온 고레츠카, 무시알라, 스타니시치 요 정도로 이제 빠지는 상황인데, 일단은 빠져도 사실 전력 자체는 압승이에요. 뭐 폰지 안 나와도 사실 왼쪽 측면에서 공격에서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축소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냥 공격진들만 해도 잘츠부르크 상대로는 뭐 충분히 승리를 따낼 사이즈고, 고레츠카 안 나와도 뭐 톨리소 이런 데를 쓰면 되고요. 뭐 그래도 뭐 좀 고레츠카 무시할란 좀 아쉽긴 한데, 제가 볼 때 폰지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결국에 노이어, 지난 보험전의 패배에 노이어의 결장에 영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지금 바이에른 뮌헨 세컨 키퍼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어쨌든 지난 경기 보험전에 대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아실 테지만 매 시즌마다 한 번씩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종종. 이번 시즌도 뮌헨 글라드바흐전 생각나시는 분 계실 거고, 뭐 아우크스전 갔다가 부러지신 분도 계실 테고, 그 이후의 전적이 어땠는지 한번 봤거든요. 먼저 이제 글라드바흐 이제 컵대에서 5대 떡으로 다 개발렸잖아요. 주전 다 나왔었는데도 5대 떡 나왔는데, 3일 후에 유니온 베를린전에 5대1로 이겼습니다. 두 번째로 아우크스, 이건 제 기억에 리그 경기였던 것 같은데 2대1로 졌어요. 아우크스부르크한테. 그리고 이제 디나모 키예프 원정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2대1로 이겼어요. 뭐 사실 이때는 좀 챔스가 유력하기도 했어가지고 뭐 스코어 자체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을게요. 이겼었고, 그 다음에 또 글라드바흐한테 잡혔죠. 홈에서 2대1로 패배 후에 쾰른 원정에서 4대0으로 이겼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뭐 보험한테 직전 경기 4대2로 졌다고 뭐 그럴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5대0으로 이겼는데 바로 이제 이기고 글라드바한테 홈에서 2대1로 깨지더니 킬은 원정 가서 그냥 학살해 버리고 이런 사이즈로 봤을 때는 그냥 바이런 미넨이다. 뭐 제이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제가 볼 땐 맞지 않을까. 특히나 보험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보험이 주사위가 6이 뜬 날이었어요. 슈팅 때리면 다 들어가고 빨딱 서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고 요거는 저는 바이런 미넨 사이드로 봅니다. 챔스 경기고 미넨이 시작부터 기선제압을 하고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골키퍼에 대한 불안함은 있고 여전히 이제 삼선 자원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기동력이나 뭐 체력적인 저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할 때 실전 가능성은 있어요. 잘츠부르크에도 이제 아데엠이나 이런 젊은 상당히 좋은 공격 자원이 분명히 있고 공격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위넨이 실점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높아 보입니다. 다만 득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최소 3골 정도는 뽑을 만한 좀 기대를 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3대1 정도 봅니다. 3대1 딱 들어맞게 3대1 정도 봅니다. 이 경기는. 어쨌든 간에 해주고 3경기는 여기까지고요. 무 보시면 언더가 아닐까. 저는 2대2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사실 온오버는 배팅 안 합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배팅 안 해요. 어쨌든 다음에 이제 NBA로 들어가 보면은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NBA 들어가기 전에 뭐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초안이고 리버풀 경기는 어렵습니다. 배당도 해외 배당 흐름만 봐도 어려운 경기예요. 그래서 올랜도 대 애틀란타 경기를 먼저 보면은 이 경기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보이고 제일 좀 괜찮아 보이는 선택지는 오바가 아닐까 싶어요. 뭐 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애틀란타 쪽인 거고 이거 올랜도 쪽이 당연히 못 가는 거죠. 애틀란타 오늘 있었던 경기 반등했고 탱킹 후 애틀란타 이제 플레인 토너먼트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상황이잖아요. 뭐 마행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승이래 오바죠. 어쨌든 올랜도 같은 경우가 최근은 아니고 뭐 한 달 정도 됐나? 뭐 제일런 서스나 이제 웬델 카터나 이렇게 좀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팀 아직도 부상자들은 좀 많지만 여전히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돌아온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공격 효율이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잠깐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지금 또 효율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 흐름에는 기본적으로 달립니다. 제일런 석스의 결국 효율이 좀 떨어지면서 잠시만 채팅창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새로 고치면 한번 해야겠다. 결국에 좀 지공이나 여러 가지로 가져갔을 때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올랜도의 템포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 중심에는 제일런 석스가 있고 그 전에 뭐 코렌서니가 좀 자주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템포를 상당히 빠르게 가져가 주면서 뭐 달리는 농구를 뭐 하고 있는 올랜도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 사실 템포가 빠르진 않아요. 상당히 빠른 템포보다는 효율적인 공격, 그러니까 공격 한 번 한 번에 있어서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뭐 공격하면은 득점한다고 보면 되는, 뭐 잡빙이라도 얻는 뭐 그런 느낌이어서 트레이 형 같은 경우도 오늘 있었던 경기에 상당히 좋았었고 특히나 이제 오늘 또 GTD에 있었던 보그다노비치가 지금은 아직 GTD에 없는 걸로 보여서 벤치 쪽에서 또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상황. 특히나 올랜도 같은 경우 수비가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틀란타가 다시금 좋은 공격 효율을 보여줄 수 있고 올랜도는 달릴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226.5면은 이거는 제 생각에 내일이면은 최소 228이나 기준점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뭐 오바 쪽이 괜찮아 보이고 뭐 애틀란타 쪽을 찍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탱킹팀 말씀드린 탱킹팀 치고는 괜찮은데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올랜도 쪽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애틀란타의 공격 효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다만 올랜도도 달린다면은 애틀란타가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을 많이 뽑을 만한 여진이 있다. 저는 저 경기에는 오바 좋아 보입니다. 다음이 보스턴 대 디트로이트인데
보스턴은 확실히 물이 올랐어요. 근데 오늘 필라델피아 경기는 저는 이런 양상은 사실 예상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전으로 가되 조금 더 구성상으로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보스턴이 가져갈 걸로 보는 그림인데, 오늘 보스턴은 던지면 다 들어갔어요. 그냥 슛이 던지는 족족 그냥 꼽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의 뭐 야투율을 보여가지고 필라델피아가 뭐 거의 완전 졸전을 펼쳤는데 혼자 그냥 멱살 잡고 오바를 냈었는데, 오늘 경기도 사실 그렇게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야투감에 있어서는 어쨌든 불투명한 부분이어서. 근데 어쨌든 간에 분명히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 수비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스마트는 제가 볼 때는 빠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글쎄요, 한 자리는 데릭 화이트가 뛸 거고 또 한 자리를 누가 뛸지 모르겠네.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벤치 쪽에서도 지금 어쨌든 그랜트 윌리엄스도 지금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빠진 상황에서 올라와 줘야 되고, 벤치 쪽에는 뭐 프론트 코트 진에 있는 데니얼 타이스가 있는데 백코트가 누가 있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못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이즈는 반반 사이즈로 일단 보여가지고, 요거는 그래도 상대가 디트로이트고 보스턴의 기세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오늘 불을 뿜었던 슛감이 내일 바로 차갑게 식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팅 한다면은 그래도 보스턴 마인 쪽이 낫지 않을까 싶고, 뭐 기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가비지 경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준점이 12.5는 제가 볼 때 너무 주지 않았나 싶긴 한데, 지금 부상자도 좀 생기고 있는 보스턴이고 백투백이라서 좀 너무 세게 주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마인승을 보고 언더 봅니다. 인디애나 대 워싱턴인데 이 경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매치업 자체가 그냥 너무 어려운 매치기도 하고, 일단 두 팀 다 뭐 컨셉을 말씀드리면은 인디애나는 사실 승리에 대한 뭐 그런 게 없어요. 일단 뭐 거의 탱킹 모드고, 그 리칼라이 감독의 추구하는 색깔, 우리 뭐 져도 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뛰어, 경기 내용만 보자, 요런 느낌이고요. 워싱턴 같은 경우 어쨌든 희망은 있지만 사실 포르징기스도 여전히 못 뛰고 브래들리 빌이 빠진 상황에서 확률적으로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워싱턴은 있잖아요. 뭐 디니디 있었고 헤럴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워싱턴 팀 분위기는 참담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헤럴 나가고 뭐 이런 직후에 선수들 인터뷰 보니까 매 경기 싸웠대요, 얘네. 그러니까 맨날 지지. 사실 헤럴 있고 디니디 있고 했을 때 선수 구성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가비지 나오고 못할 만한 팀은 아니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좋은 데는 확실히 이유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맨날 서로 불만 얘기하고 네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내가 잘했냐, 뭐 이 얘기하면서 맨날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걔네들이 나갔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는 좋아지긴 했어요. 뭐 양팀 다 요런 컨셉이긴 한데, 사실 승패 같은 경우 제가 볼 땐 조금 어렵다고 보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 어쨌든 상당히 좀 달리고 좀 외곽, 뭐 리칼라이 감독 특유의 색깔이 조금씩 입혀지는 것 같긴 한데, 워싱턴 같은 경우가 지금 템포가 엄청 느려요. 엄청 느린 부분이 있고, 인디애나가 그래도 조금은 템포적으로 이제 워싱턴보다는 훨씬 빠르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에는 언더 쪽으로 봅니다. 223.5면은 좀 높지 않나 싶고, 기준점이 뭐 인디애나가 팍 달리고 워싱턴이 야투율이 좋으면 뭐 충분히 오버가 나올 수도 있는 기준점이긴 한데, 어쨌든 인디애나가 백투백이라는 것까지 좀 감안을 한다면은 이 경기는 언더 쪽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버딜드가 엄청 잘했거든요. 귀신같이 백투백 때 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경기 뉴욕 대 브루클린 프랜승 봅니다. 이 경기도 결국에 NBA 같은 경우 이제 5명이서 뛰잖아요, 코트 위에서.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나, 그리고 이제 농구가 이제 분위기의 스포츠다 보니까 이 선수들 간의 케미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브루클린도 제임스 하든에 관련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사실 하든이 있었을 때 하든이랑 어빙이랑 이제 원정에서 같이 뛰고 이랬을 때까지 포함해가지고 브루클린이 10연패를 때렸거든요. 근데 저도 보면서 아마 이거 그 중간중간에 브루클린 이맘때쯤에 연패 끊는다 하고 브루클린 찍었다가 틀리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실제로 브루클린이 그 당시에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때 라인업 보면은 그렇게까지 질만한 라인업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길게 연패를 탈 만한 라인업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연패를 탔었던 이유에는 역시나 불화가 있었어요. 하든이 이제 거의 이제 뭐 지금 뭐 세스컬이나 드러먼드는 제외긴 하지만 나머지 팀들 선수들과 거의 뭐라고 해야 돼? 손절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팀이 분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너지도 안 나오고 당연히 뭐 이기기는 좀 빡셌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든이 나가고 새롭게 세스컬이나 드럼통이 들어와가지고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뭐 지난 경기에 승리를 따내고 인터뷰에서 지금 팀 분위기 최고다 약간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라커룸에서 기운이 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봐서는 브루클린이 앞으로는 지난 경기들처럼 그렇게 막 처참하게 무너질 만한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6.5면은 제 생각에는 브루클린 프롬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브루클린이 그렇게 강하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안드레 드러먼드가 나쁘지 않은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고 세스코리도 지난 경기 잘했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오히려 지금 뉴욕이 알제바르도 빠졌고 뭐 노엘도 없는 상황이고 뭐 중간중간에 랜들이 한 번씩 바짝 해주고 포니가 빵빵 터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뉴욕 반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묻지마로 가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루클린 프렌 쪽으로 보고 어노바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뉴욕 1점 제 생각도 그래. 이거 뉴욕 1.2배 찍을 바에는 탱킹팀도 못 이기는데 브루클린이 더군다나 반등도 좀 했고 분위기도 괜찮아 보이는 상황에서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배당을 받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애틀란타는 애틀 마인 오버 봅니다. 5번째 경기로 시카고 대 세크라멘토. 네, 레민이 올려드립니다. 이 경기도 조금 어렵긴 해요. 이게 세크라멘토가 왔다 갔다 이게 팀 색깔은 바뀌지 않는 근본은 그대로 있는 건지 꾸준히 잘하다가 지난 경기에 브루클린한테 그냥 3점 빵빵 쳐맞고 그냥 죽었거든요. 수비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고 다시 원래 물론 방식은 다르지만 그때 뭐 도깨비 때 세크라멘토로 돌아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금 시카고는 여전히 잭 라빈이 못 나옵니다. 잭 라빈이 못 나오고 뭐 카루소나 론조도 계속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자본테 그린 GTD 정도 떠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요거는 시카고 사이드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세크라멘토가 지난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부분은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직 분명히 완성되지 않았다 당연한 거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드로잔의 멱살 캐리를 막을 만한 사이즈는 제가 볼 때 딱히 안 보여요. 이거 사보니스 같은 유형이 부세비치 상대로 제가 볼 때 상당히 고전할 확률이 또 높고요. 물론 뭐 스크린이나 이런 거 좀 잘 써주면은 잘 터질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조금 더 확실한 득점 뭐 득점에 대한 기대치 양 팀에 대한 가장 높은 득점에 대한 기대치는 얼추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좀 디폴트 값을 생각하면은 시카고가 훨씬 더 저는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매치업 자체가 드로잔이나 부세비치는 여전히 잘해줄 확률이 높고 뭐 디에런 박스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시카고도 백코트 수비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도수무가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고 코비 화이트가 또 득점에 있어서 도움을 도와준다면은 시카고가 일반승 정도는 또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준 핸디캡 같은 경우 5.5는 조금 빡센 것 같긴 해요. 조금 빡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카고 마인 쪽을 봅니다. 일단 마인 쪽을 보는데 저는 일단은 배팅 안 하지 않을까 싶은 라인이고 언오바는 굳이 보면 오바입니다. 굳이 보면 오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얘네 둘이 보는데 사실 언더 찍는 거는 좀 눈 감고 찍는 거 아닌 이상 배팅하기 좀 빡세 보이고 그렇다고 오바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도깨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도로 마무리하고 분석을 좀 짧게 갈게요. 되게 영상이 또 40분 지키겠다. 짧게 한번 가보면은 미네드 토론토인데 이거 앤트맨이 아마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 경기에서 부상이 좀 오늘 경기에 있어서 있어가지고 GTD는 떠있으나 좀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결국에 벤블릿의 좀 출전 여부가 중요해 보인다. 이 경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토론토 사이드로 봅니다. 일단은 토론토도 지금 보면은 확실히 이게 뭐야 지나고 나서야 안다요. 그럼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에 와서 이게 좀 선수들이 지쳤습니다. 지금 좀 오지 않은 옵이나 스카디 반스나 이제 경기 때 확실히 조금은 지친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파스칼 시작하면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주전 라인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 경기 간만에 토론토가 거의 뭐 학살을 당했어요. 그것도 뉴올리언스한테 아무것도 못해보고 그냥 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거 미네소타도 앤트맨 빠지면은 그나마 최근에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었던 앤트맨이고 특히나 오늘 경기 미네소타 경기하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미네 쪽은 안 찌는 게 좋아 보여요. 마지막에 디안젤로 러스 클러치 때 던지는 거 보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솔직히 좀 토 나왔습니다. 미네소타 경기도 이제 뭐 연장 갈라고 해가지고 이제 4쿼터 때 좀 봤는데 결국에 뭐 타운스 같은 경우도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 앤트맨 안 나오면은 최근에 너무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이 득점에 비는 부분을 과연 누가 더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벌리도 이제 한창 좋았을 때 수비보다는 최근에 좀 멍청한 파울하고 이런 거 봐서는 저는 토론토 쪽을 찍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언어바는 언더 봅니다. 어제도 언더 봤다가 틀렸거든요. 연장 가가지고 오늘도 언더 봅니다. 결국에 앤트맨 빠지면 이제 득점에 대한 로스 손실이 있고 토론토 같은 경우 템포가 느린 팀이에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오늘 경기도 미네소타가 샬럿이랑 템포 무진장하게 빨랐거든요. 이거는 240여도 언더가 나올 수가 없는 템포로 달렸는데도 연장 가서 간신히 오버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그래도 언더 찍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달렸는데도 뭐 푸근하게 언더 가는 거 보고서 심각하다 싶었어요. 양팀 다. 어쨌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7번째 경기 오클라호마 대 샌안토니오. 이거는 일단 샌안승 보고 우리 218.5 기준 오바 봅니다. 결국에 두 팀 같은 경우도 최근에 템포가 빨라요. 샌안이 원래 좀 빠른 팀이고 OKC도 최근에 좀 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스가가 빠지고 루도틀 빠진 상황에서 이 젊은 선수들이 많이 뛰다 보니까 템포적으로 상당히 좀 빠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이런 부분 감안을 한다면은 이게 높지 않은 기준점에서는 그래도 오바 쪽이 괜찮아 보이고 역시나 샌안토니오가 글쎄요 구단 프런트들은 거의 탱킹을 선언했는데 선수들이 안 따라줍니다. 선수들이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약간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은 이제 우리 탱킹 해야지 하고 데릭 화이트 내보내고 뭐 애들 이제 다 내보내고 픽 받아오고 뭐 이러고 있는데 디준테 무레이는 우리 플레인 토너먼트 갈 거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샌안토니오가 OKC 정도는 지금의 OKC 정도는 잡을 만한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바 쪽까지 나쁘지 않아 보이고 이렇게 봅니다. 참 샌안토니오는 진짜 그거네. 지난 시즌 오클라호마 보는 것 같네. 8번째 경기 멤피스 대 포틀랜드인데 일단 자모란트가 빠졌죠. 자모란트가 빠져있고 딜런 브룩스나 뭐 계속해서 좀 빠진 선수들이 있는 가운데 근데 사실 멤피스 같은 경우 뭐 자모란트가 빠져도 데스몬드 베인이 워낙 잘해주고 있고 가드진이나 이제 프론트 코트진이 워낙에 단단해가지고 뎁스가 너무 두꺼워요. 지금 확실한 이제 센터만 없을 뿐이지 뭐 포워드 라인이나 가드 라인이나 지금 다 빵빵한 수준이어가지고 모란트가 빠졌음에도 오늘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았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좀 배고픈 선수들 뭐 윈슬로우나 뭐
엘레비 아니면 뭐 앰퍼니 사이먼스 이런 선수들이 많이 힘을 내주고 있고, 조시 하트가 이제 뉴올리언스에서 가세하면서 확실히 팀에 긍정적인 영향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상하게 이기고 있는, 여기도 탱킹을 지금 뭐 탱킹 팀인데 뭐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이 경기도 저는 갑자기 이거 11.5 준 게 뭔가 좀 쎄해요. 계속 멤피스가 기준점 좀 낮게 받았거든요. 오늘 뉴올리언스전도 그렇고 웬만하면 8점 이상을 잘 안 넘겼어요. 배당이 떨어지는 거 아니고서는 3.5 막 4.5, 5.5, 6.5 이렇게 잡히다가 포트랜드가 최근에 기세도 좋고 한데 11.5를 받았단 말이에요. 요 경기는 저는 일단은 패스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 포트랜드 프렘 봅니다. 맞아요. 포트랜드라 많이 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멤피스가 백투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팀 전체적으로 이제 워낙 활동량이 좋고 그런 선수들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포트랜드도 지금 미친듯이 뛰고 있어요. 팀 전체적으로 이제 기세도 많이 올랐고 젊은 선수들이 기세도 빵빵 탔고,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11.5는 좀 많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프렘 본다고 해서 이게 다른 팀이면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미러키랑 했을 때는 저는 포틀랜드 프렌이 거의 주력감 수준으로 별점을 많이 줬었거든요. 주력감 수준으로. 근데 멤피스는 이거는 좀 점수를 많이 주기 좀 힘들다.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경기 되게 많네. 9번째 피닉스 대 휴스턴. 오늘 피닉스는 사실 조금 클리퍼스한테 많이 고전했어요. 저는 마인승을 받고 틀렸고 많이 고전했었고, 벤치에서의 문제가 확실히 있었고, 주전 라인업에서의 힘은 확실히 피닉스가 보여줬다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벤치에서 기복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웠었는데, 일단 상대가 휴스턴이기도 하고, 와 근데 이거 기준점이 15.5예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기준점은 찍는 거예요. 찍는 거, 거의 찍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마인을 가든 프렌을 가든 이건 가비지가 나와도 모르는 기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통가비지, 뭐 전반전에 가비지가 나온다던가, 뭐 뉴올리언스 토론토 경기처럼 전반 가비지가 나거나, 그러니까 사실 전반 가비지가 나도 약간 모를 수 있는 기준점이에요. 근데 그 정도 되지 않으면 결국에 막판까지 그냥 쫄리면서 이제 P2, P3 막 기대하면서 막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못했잖아요. 기분 좀 세게 줬잖아요. 5기로 피닉스 마인 봅니다. 줄 것 같아요 이거. 피닉스 마인 귀신같이 피닉스 마인 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으로다가 봅니다. 어쨌든 전력 자체는 엄청 좋은데, 벤치에서 오늘 클리퍼스전 같은 경우 사실 클리퍼스가 어쨌든 간에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괴롭힐 수 있는 사이즈가 있었고, 벤치 대결에서 이제 피닉스가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지는 그런 그림으로 갔었는데, 오늘은 이제 내일은 이제 휴스턴 상대이기 때문에 페이튼, 결국 이제 페이튼이 좀 잘해줘야 되거든요. 카메론 페인이 빠진 상황에서 벤치에서 이제 리딩 역할을 이제 페이튼이 잘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상대가 휴스턴이기 때문에 벤치에서의 활약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벤치만 잘하면 이거는 통갑이지 나올 만한 경기라고 보거든요. 크리스폴이 쉬건 말건 어차피 쉬어요. 그리고 상태님 어차피 쉽니다. 최근에는 선수들 이제 트레이드 좀 하고 나서 어차피 크리스폴이 많이 안 뛰어요. 그런 부분 뭐 다 감안하더라도 또 마인 쪽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오늘 똥을 푸짐하게 지렸기 때문에 상대 휴스턴전에 페이튼의 좀 반전을 좀 기대하면서 마인승을 봅니다. 10번째 경기 골든스테이트 덴버. 이렇게 보면은 일단 골스는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슛감이고요. 그 다음 문제가 수비예요. 골밑 수비가
최근에 골스 경기가 골밑이 털리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야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항상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고 최근에 이기더라도 시원한 경기를 많이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 지금 디그리는 공백이 너무 크고 수비 쪽에 이거 달라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케본 로니가 너무 고생하고 있긴 한데 너무 못 해주고 있어요, 솔직히. 고생하고 있는 부분은 알겠는데 너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 덴버 같은 경우는 또 요키치가 있고 에런 고든이나 인사이드에서 또 강력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덴버로 5.5 프렌을 준다? 그럼 덴버 프렌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골스는 못 찍어요. 일반 승도 좀 제가 생각에 이거 역배도 터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골스의 승패는 커리 탐슨이 좌지우지합니다. 왜냐면은 뭐 가드진이나 뭐 이런 쪽의 수비는 괜찮거든요. 근데 골밑 수비가 안 돼요. 골밑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렇게 빵 터지지 않는 이상 결국에 뭐 뭐로 가든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뭐 뉴욕전 같은 경우 탐슨이 캐리했고 지난 경기에 있어서 이제 탐슨이 똥을 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저 선수들이 야투감에 의해서 승패나 뭐 핸디나 다 결정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 저는 어쨌든 덴버 프렌 쪽을 보고요, 오바 쪽을 봅니다. 덴버 같은 경우도 트레이드를 좀 거치면서 그래도 조금 달리는 분위기로 분명 가고 있고요. 벤치 쪽에서의 효율도 최근에는 이제 한창 덴버 벤치가 이제 완전 마진 바닥 찍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한 두 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 뭐 이때는 덴버 벤치가 그냥 거의 쓰레기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좀 나아진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캐치앤샷으로서의 역할들도 몇몇 선수들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봤을 때 또 덴프롭 정도로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확률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골스는 뭐 이거 근데 와이즈만 돌아와도 이는 바로 즉시 전력으로 쓰기 좀 빡세 보이는데, 뭐 G리그에서 지가 뛰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어쨌든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골스는 지금 레이커스 대 유타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유타 승, 유타 마인승 봅니다. 이거는 따로 뭐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르브론 나올 가능성 높고 르브론은 뭐 퀘스처너블이긴 한데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고 보고, 뭐 AD는 나오겠죠. 뭐 이렇게 봐도 이거 완전체 유타잖아요. 이게 뭐 고베어 없는 유타도 아니고 미첼 빠진 유타도 아니고, 물론 최근에 이제 조잉글스가 나가면서 이제 조금은 벤치에서의 좀 뎁스나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 있긴 한데, 워낙 지금 유타인의 핸들러를 봐줄만한 선수들이 많아요. 콜리가 봐도 되고 뭐 미첼이 봐도 되고 클락슨이 봐도 되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당연히 유타 쪽을 봅니다. 이거는 레이커스 쪽은 제가 볼 땐 못 가요. 레이커스 갈 바엔 안 가는 게 맞고, 유타가 충분히 좀 잡아줄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레이커스 경기 손이 안 가는지 모르겠네. 지난번에 이제 맞대결에서 레이커스가 한번 잡았었잖아요, 홈에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쎄한 부분이 있는데, 이때도 유타가 좀 제 기억에 좀 유타 쪽으로 많이 몰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유타 쪽으로 많이 몰렸었고, 이때 아마 유타 고베어 빼고 다 있었나? 제 기억에 미첼이 없었나? 풀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풀 라인업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늘은 유타가 이제 리벤지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도. 어쨌든 NBA 11경기까지 해서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